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적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재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굉장히 상담 전화가 많이 오고 실제로 이제 의뢰도 많은 사건인데요.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하는데 그 내용이 다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유공자 등록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젊은 세대도 있죠. 이제 군대를 막 제대한 20대 또는 30대 분도 물론 계시지만 꽤 많은 그 비율이 예전에 월남전에 참여했다든지 참전, 거슬러 나가서 한국전쟁 참전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 군복무했던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상담전을 주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연령대가 좀 있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 신체검사의 절차라든지 제도 취지를 이해하는데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에서 그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까지 그걸 나누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왜 필요한 건가요? 신체검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당연히 이제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먼저 선거 문제인데 유공자 등록의 요건 자체가 해당이 안 되게 되면 그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행정심판 청구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요건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 액수가 다르고 또 이제 그 누리는 혜택들의 그 유형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공자들에게 이제 지급되는 이 지원금이 한 등급마다 몇십만 원 또는 뭐 100만 단위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등급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분류의 방식은 그 전투에 참여했다거나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상해. 상해는 공상뿐만 아니라 질병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월남전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 이런 경우는 내과적인 질병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그러한 이 상의를 입고 전역 또는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전역 후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많은 활동적인 기능의 장애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등급을 구분해야만 그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국가 지원금 또는 혜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체 검사를 해서 상위 등급을 분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체 검사 후에 분류가 되게 되면 상위 등급은 1급에서 7급이고 장애는 고도 또는 뭐 중등, 경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보상과 예우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또 이제 보험급여 액수 이것을 이제 차등 지급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일단 신체검사를 하기까지 과정은 예전에도 우리가 관련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그 절차가 쭉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가다가 또 다른 길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대강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규 등록을 해가지고 요건 해당 비해당 결정이 나오겠죠. 요건 해당이 되게 되면 신체검사 받는 것이고 요건 비해당 결정이 나오게 되면 심판 청구에서 요건을 인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또 가야 되겠는데 이 상위처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 복수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크레모가 폭발해가지고 얼굴에 흉터도 나오고 손가락도 뭐 절단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상위체가 복수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등급 신청을 했는데 일부는 인정이 되고 일부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등급에 대한 또 이의신청 또 심판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인정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인정해달라라고 이제 이의신청이라든지 심판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신체검사 결과 이제 등급은 상위인 경우하고 장애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먼저 상위 등급을 본다면 1급에서 7급까지로 구분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부 이제 1, 2, 3 이렇게 단일한 형태로 되는데 6급만큼은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 또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급에서 7급이면 7가지인데 그 중에 6급이 3가지니까 2가지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총 9가지 등급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등급마다의 국가 이제 지원금 액수가 그 표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매년 물가 인상률을 따져가지고 금액을 조정합니다. 항상 이제 조금씩 인상이 되죠.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그 표를 보기만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6급은 다시 6급 1항과 6급 2항, 6급 3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이제 등급 구분은 신체검사에서 그 전문의의 이제 검진이 있겠죠. 근데 전문의 검진이 확정적인 게 아니고 그 전문의의 소견을 첨부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보훈심사위원회, 거기도 이제 물론 의사 전문의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그 전문의사의 소견을 참고 자료 삼아가지고 거기서 검토해서 전문의의 의견은 이 사람은 6급 2항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해도 6급 3항으로 또는 7급으로 또는 6급 1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의의 그 검진은 참고 자료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전부 검토해가지고 상위 등급 구분표 그리고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에 따라서 상위 등급을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상위 등급 구분 신체 검사와 다른 장애 등급 구분 신체 검사는 무엇인가요? 이제 상위 등급에 의해서 일단 이제 상위처에 대한 유공자 등록이 인정이 되면서 또 그러한 상위에 의해서 실제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장애 등급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 등급 구분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3가지.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뭐 중증, 경증 이런 용어가 아니고 1급, 2급, 3급부터 6급으로 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고도 장애, 그리고 중등도 장애, 그리고 경도 장애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장애 등급은 외과적인 질환, 정형외과적인 질환은 이게 이제 육안으로 봐서도 쉽게 판단이 되는데 내과적인 질환은 좀 이게 애매해요. 특히 내과적인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 바로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월남전 참여해가지고 고엽제 후유증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내과적인 질환은 처음에는 나타나는 상태가 나이가 먹을수록 뭐 이제 당뇨라든지 또 뭐 고혈압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이 안 됐다가 나중에 그런 질환들이 나타나가지고 생활에 큰 어떤 그 장애를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이제 신청해가지고 장애 등급의 그 판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부 관련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장애 등급 구분표에 의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위에 대한 등급 구분의 경우는 이제 겉으로 보게 될 때면 이제 1급에서 7급까지인데 실제로는 몇 가지? 9가지고 장애 등급은 고도, 중등도, 경도로 지금은 과거 6가지가 3가지로 약간 이제 포괄적인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의 기본적인 어떤 이 제도의 내용들, 또 취지, 그리고 그냥 등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미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신체 검사의 절차, 그리고 이제 신체 검사에 따른 판정들,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용어들이 또 이게 비슷해가지고 실제로 신체 검사 받는 그 당사자도 그 각각의 유형마다 의미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기 쉽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